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축에 대한 강의를 두 차례 했는데 오늘 그 세 번째. 오늘 정도까지 하면 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기보 먼저 보시겠어요? 이 기보는 이렇게 손목에 이렇게 들고 이제 굳혔습니다. 굉장히 많이 쓰여지는 포석이고요. 걸쳐서 협공을 했어요. 요즘은 협공 안 하고 뭐 이렇게나 이렇게 많이 두죠. 알파고는 협공하는 수를 뭐 안 두는 건 아닌데 두기는 하지만 즐겨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협공을 안 하는지. 이쪽 여기나 여기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협공 자체는 그렇게 나쁜 작정은 아니고요. 근데 이런 데 두면은 이제 벌려서 안정이 됩니다. 독한 벌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살아있죠. 근데 협공을 하면, 그래서 여기 협공해서 이렇게 띄면은 이렇게 공격을 해서 여기 백이 있으면 안정이 되는데 이거 곤마입니다. 그러니까 협공의 뜻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수 자체는 그렇게 뭐 나쁜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뭐 알파고가 잘 안 두니까 두긴 둡니다. 근데 알파고는 협공하면 여기를 씌워요. 띄는 경우를 못 봤어요. 또 씌워서 이제 나가 끊으면 굉장히 복잡한 변화가 되는데, 그래서 정석이 바뀐 게 많이 있습니다. 알파고 영향으로요. 물론 이제 이 수가 옛날에도 있었던 수인데 잘 안 뒀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나와 끊기면 일단 이쪽 싸움은 흑이 4개고 백은 3개 아니에요? 3대 4입니다. 그러니까 흑의 군사가 많죠. 아무래도 교대로 두면은 흑돌이 하나 많기 때문에 흑이 유리한 결과가 온다. 뭐 이런 생각인데요. 근데 알파고 바둑을 보면 또 여기 수습을 또 잘해요. 그래서 이제 정석이 바뀐 게 많은데 협공하는 수도 나쁘진 않다. 이제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한 칸 협공을 했어요. 한 칸 협공해서 이제 이렇게 씌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정석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끊게 되는데요. 한 칸인 경우에는 이쪽을 못 움직입니다. 이게 두 칸 높은 협공이나 아래에 있으면은 이쪽을 움직여서 싸우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는데요. 한 칸이면은 안 돼요. 한 칸이면은 갇혀가지고요. 아주 괴롭습니다. 요런 모양이 있다면은 이런 수를 둬요. 이런 수를 둬서 이제 귀를 지키면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요 수가 중요한데 그 수를 두면은 찔렀을 때 이렇게 늘 수가 있습니다. 계속 찔러도 요 돌 때문에 호구가 되죠. 이 교환이 없으면 이거 잡혀버려요. 그래서 이제 두 칸으로 이렇게 뒀을 때는 백도 뭐 이런 수를 둬서 귀 들어가는 거랑 여기 탈출하는 걸 맛보기로 이제 이런 맥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한 칸으로 있을 때는요, 이미 봉쇄가 돼서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은 어떻게 둬야 되냐면 할 수 없이 이쪽을 머리를 내밀게 되죠. 이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여기를 잡고 이제 같이 잡으면 이제 부분적으로는 서로 한 점씩 잡아가지고 뭐 불만이 없는 결과인데 사실은 이렇게 되면 흑이 좀 좋지가 않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정석은 뭐 잘 둔 건데 이 돌 모양을 보면요. 여기 흑이 있어서 이쪽으로 좀 발전하려고 하는데 이 백이 두터워서 여기 발전이 잘 안 됩니다. 이쪽 발전을 상당히 저지하고 있어요. 견제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석이 보통인데 이 정석을 쓰면 얘네들이 좀 불만을 가질까 봐요. 나와 끊는 게 이제 시원찮다 그러면은 이렇게 기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는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띄어도 되고요. 띄면은 이제 보통 이런 정석을 쓰는데, 이 붙이는 수는 이제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붙이는 수 의미는요, 이제 붙이면 젖혀라 해서 이렇게 젖히면 나가서 끊는 수가 돼요. 요 붙이는 수 때문에 되는 겁니다. 요걸 못 잡죠? 네, 요거 잡으면 큰일 납니다. 여기 쳐서요. 요 때리면 두 점이 알뜰하게 죽어버리죠. 붙이는 수 의미는 그런 겁니다. 젖히면 나와 끊는 수를 노린다. 그래서 흙은 이제 보통 요 약점을 지키고 이제 이렇게 돼요. 다음에 여기를 이제 벌리는. 이것도 아주 간명한 정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흙을 그렇게 띄지도 않고 날짜로 떠들기는데요. 여기서요? 아, 띄는 수로요? 네, 그것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죠. 지금 이광현 선생님이 이제 질문하신 건 요즘은 이걸 많이 든다. 이 얘기시죠. 이걸 많이 드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기 두면은 이걸 둘 때 젖힐 수가 없고 단점이 있으니까 그 단점을 없앤 거예요. 이 경우는 이제 붙이면 젖혀도 상관이 없죠. 붙이는 수가 이제 기분 나쁠 때는 날일자로.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띄어서 이제 이런 정도 정석이 되면 백도 귀를 차지하고 살아서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협공할 때는 이 돌을 곤마를 만들어서 재미를 좀 보려고 협공을 했는데 귀 차지하고 살아버렸어요. 이 돌이 좀 심심합니다. 역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바둑을 보시면은 한 번 더 밀었어요. 한 번 더 밀었다는 것은 이 붙이는 수를 못 붙이게 한 수죠. 그러니까 이 날일자나 의미는 비슷한 겁니다. 늘고 이제 이렇게 뛰어나갔어요. 부분적으로는 이제 정석이죠. 정석의 하나인데, 다음에 이제 이쪽을 붙이고 이제 큰 데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도 크죠. 다음에 여기를 밀고, 여기도 커요. 여기 모양이 좋아졌죠? 다음에 이걸 하나 찔렀는데 이게 찔러가 악수예요. 네? 이런 뭐 지나가는 길에 찔르시는 분 많은데 굉장한 악수입니다. 나중에 팩감으로 써야 되고요. 또 백이 자충이 돼서요. 아주 고약해요. 그 나중에 이게 나쁘다는 게 이제 나오는데요. 찌르고 이제 이렇게 근거를 마련하니까 다음에 이렇게 젖히는 수가 좀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계속 뛰어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는 이 축이 주제이기 때문에 뭐 다른 이런 세부적인 거는 이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다음에 이렇게 돼서 걸쳤는데 협공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쪽을 두는 게 이제 보통 정석의 하나죠. 그러니까 여기 정석도 여기와 더불어서 이 판에서는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 붙여서 3, 3 들어가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고 이쪽을 이제 가일수를 하면 뭐 보통 정석입니다. 평범한 정석인데 젖혔어요. 젖히는 수는 조금 손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늘면 역시 여기를 들어가는데 아까 된 형태보다 손해예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잡히면은 이 교환이 좀 손해예요. 미리 해놓은 게 없는 게 낫습니다. 이 교환을 해서 이 머리를 내밀어서 이쪽도 얇아지고 더 두터워졌어요. 그래서 기본 정석형은 젖히지 말고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들어가서 이렇게 두면 넘는데 그때 이제 가일수를 하나 하게 되죠. 여기서 여기 둬가지고 늘게 한 거는 굉장한 악수예요. 당연히 악수겠죠? 보태준 수가 됩니다.
여기 들어왔을 때 백은 이쪽으로 막을 수도 있습니다. 이 돌을 갖다가 위협하는 수인데요. 그럼 이제 이렇게 두면 이렇게 끼워 이어서 다음에 이렇게 호구 치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이어서 두는 바둑도 있어요. 그런데 이쪽으로 막아서 이렇게 되면은 여기 협공이 돼 있어서 이런 경우는 이 흙이 너무 약해가지고요. 백도 둘만 합니다. 백이 이 선택은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느 한 변화가 돼야 하는 게 보통인데 여기까지 붙인 건 좋았는데 다음에 여기를 이제 들어올 거를 기다렸는데 이걸 젖혔단 말이에요. 네? 이 장면이요. 여기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로 둬서 넘어가면 이 한 점을 잡아서 두텁게 정리하고요. 또 여기 돌이 있을 때는 이제 막아서 비는 내주더라도 이 한 점을 공격해서 백이 괜찮다. 그 설명 좀 드린 건데요. 상대가 이제 그 두 가지를 아는데 여기 들어올 줄 알았더니 이렇게 젖히면 이게 당황스럽습니다. 젖혔을 때는 무조건 늘어서 두셔야 됩니다. 이 바둑에서는요, 이걸 막았어요. 막은 거는 여기 이 경우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단수당에서요. 단수당에서 이렇게 이었는데 뭐 좋지 않다고 해도 뭐 아주 망한 건 아닙니다. 다음 수가 문제예요. 실전에 다음 수 이거 끊어 잡았거든요. 끊어 잡아서 이거 돌파당해가지고 이거는 백이 아주 불리하게 됐어요. 이쪽 흙 모양이 좋은 데다가 이 돌이 고립이 되잖아요. 여기서는 넘는 수가 있어요. 맥점이 있습니다. 예, 네, 그렇죠. 여기서는 이렇게 두면 아주 날씬하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뒀으면 막는 수도 뭐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쪽 돌이 견제를 당해서 자칫하면 곤마도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 넘는 맥은 참 중요한데요. 이거 두신 분이 그래도 잘 두시는 분인데 이렇게 쳤어요. 그래서 아주 고전입니다. 단수 치니까 때리겠죠. 여기서 이제 몰았어요. 제가 패에 대한 강의를 이전에 했습니다. 패의 기본이 패감을 봐야죠. 이거 끊어서 패하고 싶은데 패감이 있나요? 저질러 놓고 패감을 찾지 말고 저지르기 전에 살펴보라는 겁니다. 네, 제가 강의한 내용이. 패감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좋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패감이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크죠? 하나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백은 여기 좋은 패감이 하나는 이제 확보가 됐는데 그 다음이 문제죠. 여기 패를 걸어갔다.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이어서 이 돌까지 잡으면 좋은데 이 돌은 잘 안 잡힐 돌이고요. 너무 커요. 그래서 이제 받아야 되는데 다음에 때렸을 때 이제 흑도 패감을 봐야 되는데 웬만한 건 안 받을 겁니다. 뭐 이런데 안 받아요. 뚫려주죠. 그런데 이쪽이 패감이 너무 좋아요. 여기요. 그래서 백이 때려내면 시원한데 여기도 엄청나게 지금 손해가 큽니다. 위험할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만 딱 받으면 좋습니다. 하나만 받을 수 있으면은 전체가 위험해지는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여기 찌른 게 굉장히 쓸모없이 악수라고 했는데 패감을 하나 쓸 수 있었던 거를 미리 둬서 이때 못 받게 되면은 이거는 이 패에서 이겨도 그렇게 득이 없어요. 손해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패감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이 한 패감은
있는데 여기 팩감이 배근꺼림칙하다 이거죠. 요거를 안 해놨으면 요 팩감부터 쓰니까요. 팩감이 하나 더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절대 이런 거는 보류했다가 쓰셔야 됩니다. 지나가는 길에 그냥 선수니까 찔렀는데 어차피 이제 찔러놔서 폐가 만만치 않아요. 근데 다음 수가 진짜 문제예요. 이걸 이었어요. 네, 이 수는 제가 그래서 이 드신 분이 4단쯤 드시는데 저희 도장 단수로요. 한 단 깎으려고 그랬습니다. 이걸 이으면 안 되죠. 이거는 계속 이제 딴 데 두다가 계속 이걸 노려야 됩니다. 네. 팩감이 없다고 이제 팩 안 되니까 뭐 이었는데 이건 너무 굴복이에요. 근데 이은 것도 이제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럼 이은 다음에 이쪽으로는 못 떠요. 이거 끊을 수가 있거든요. 끊으면은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두고 여기는 이제 상당히 이득을 받는데 이쪽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 돌이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고서 이제 참아둔 건데 실전은요. 실전은 이쪽을 있고 이제 끊어 잡고 이렇게 축으로 잡혔어요.